안녕하세요, 최수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운전하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속도 감시 카메라에 걸려서 과태료를 받았어요. 제한 속도가 30이었는데 집사람이 41km로 지나갔습니다. 4만 원인가? 그 과태료를 받았어요. 바로 여긴데요, 장소가. 경남 하동에 있는 금남중고등학교 앞입니다. 저희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이런 데 앞에만 설정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중고등학교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앞에까지 설정이 가능하다. 좀 의아하죠? 이러다가는 이제 뭐 대학교 앞에까지 설정되겠어요. 바로 이 카메라였는데요. 이거는 2025년 2월 모습입니다. 카메라가 있죠. 근데 제한 속도 표시가 없어요. 이때는 설치된 지 얼마 안 되고 이게 가동하지 않았을 때랍니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집사람 여기를 2025년 12월 27일 날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동지가 지난 지 며칠 안 됐죠. 굉장히 깜깜한 밤이었어요. 밤 8시경에 지나갔고 토요일이었어요. 과태료를 받고 나서 의아했어요. 주말에도 이걸 하는구나. 이걸 보면 그 생각 들죠. 야, 얘들 효자들이네. 응? 주말이나 방학이나 한밤중이나 관계없이 얘들은 나와서 공부하는구나.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힘들게 일하시는, 힘들게 농사지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얘들은 공부하는구나. 칭찬할 만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한국의 고질적인 병, 획일적인 행정, 이걸 느낄 수 있잖아요. 어쨌든 밤에 운전했다는 걸 떠나서 주위를 살펴보지 않았던 그런 과실이 있으니까 저희는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과태료를 내고 나서 이 감시 카메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 카메라가 언제 운영이 되는지 이게 의아해졌어요. 이 길을 만약에 새벽 2시에 지나갔다면 그때도 작동하는 건지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많은 분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느끼실 겁니다. 여기는 횡천초등학교 앞입니다. 경남 하동군 횡천면에 있고요. 예전에는 학생 수가 좀 됐었나 봐요. 학교 규모를 보면 옛날이죠. 근데 요즘엔 어느 시골과 마찬가지로 학생 수가 푹 줄었죠.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전체 학생 수가 16명이나 그랬대요. 저희 집은 여기서 차로 약 10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길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를 굉장히 자주 다닙니다. 저희가 이사 온 지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다니면서 학교 안에 어린이가 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침에 통학할 때는 저쪽에 서 있는 스쿨버스 이런 걸로 다니죠. 그리고 이 앞에 동네 여기에는 걸어 다닐 만한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도 학교 앞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속 카메라가 있어요. 여기 하나 있고 저 반대쪽에 하나 있죠. 물론 여기도 운영 시간이 언제인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아주 재밌는 거는 근데 요즘에 보면 기점, 종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아주 재밌습니다. 여기가 학교예요.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의 한쪽은 여기고요. 한쪽은 이쯤 됩니다. 이 오른쪽 동선 여기는 뭐 이해한다 칩시다. 근데 왼쪽 동선은 이해가 안 돼요. 이 산속으로 애가 걸어갑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학교는 저 멀리 있는데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 기점과 종점이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현실성이 있나 모르겠어요. 여기보다 더한 곳도 있죠. 여기는 경남 진주시입니다. 저 한시 방향 쪽에 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인가 그래요. 도로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4차선 도로죠. 근데 1, 2차로는 고가도로로 올라갑니다. 여기는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겠죠. 여기 뭐 계단시설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1, 2차로를 따라가 볼까요? 고가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이 앞에 종점이라고 써 있죠. 이 아래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거죠. 오른쪽에는 학교가 보이고 그 아래쪽에는 아까 봤던 3, 4차로 도로가 있어요. 뒤를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저 앞에 육교가 있죠? 그쪽에 그 과속 카메라가 있어요. 그럼 이 전체가 이 보이는 전체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애들이 여기를 어떻게 올라오죠?
요즘 애들은 엄청 극성인가 봐요. 접근시설도 없는데 아래쪽에 보이는 삼자초를 건너뛰어서 이 고가도로까지 어떻게 올라올 수 있죠? 무지무지 극성인가 봐요. 아니면 이거를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설정한 공무원들, 그 도로 관계자분들, 이런 분들은 또라이들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정할 때 정해진 거리가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일정 거리를 지키도록 그 규칙에 나와 있다면 그 규칙 또한 이상한 거죠. 현장에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이 도로 관계자분들의 사고방식은 일반인과 많이 다른가 봐요. 도로 관계자분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는 어떠세요? 평소 생활할 땐 괜찮은데 업무하실 때는 그렇다고요? 이런 걸 보면 그래요. 한국은 통제 만능주의에 빠져 있구나. 근데 그 통제도 합리적이지 않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특히 선진국에 살다 온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이 캐나다 온타리오주입니다. 요 앞에 학교가 있어요. 한국 같으면 여기 뭐 어린이 보호구역 설정돼 있고 길바닥에 뭐 기점 종점 써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막 써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노란색으로 막 신호등도 있고 그러고 있죠. 감시 카메라도 있고. 여긴 요게 달랑 하나입니다. 30km도 아니고 40km죠. 그리고 저 앞에 횡단보도가 있다고 표시 하나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여기가 동네 안쪽 도로입니다. 제한속도 40이면 꽤나 합리적이에요. 이 표지판에는 운영시간이 나와 있지 않네요. 이건 동네 안쪽 길이라고 그렇습니다. 큰 도로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횡단보도, 제한속도가 표시되어 있고 좌우로 경광등이 있어요. 맨 밑에 플래시는 되어 있죠. 운영시간대에 여기를 지나면 이 좌우에 그 경광등이 번쩍번쩍해요. 그리고 운영시간이 아니면 꺼져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이건 2023년에 TV조선에서 다뤘던 기사예요. 스쿨존은 이렇게 표시한답니다. 왼쪽 두 개, 미국이나 호주는 좀 전에 봤던 캐나다식과 굉장히 비슷하죠. 호주는 여기다가 시간까지 써놨네요. 근데 맨 오른쪽에 한국 예시를 든 거는 이건 무슨 엉뚱을 갖다 놨어요.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1995년부터 시작했고 시속 30km 이내로 재놨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그 민식이법 있죠? 그걸 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 카메라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겠대요. 그러면서 24시간 단속이 가능해지자 심야나 새벽에는 융통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는 불만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거는 시행하면서 고려하지 않았다는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요? 스쿨존 안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등하교 시간대보다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가 가장 많았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이후에도 사고 건수는 등하교 시간대와 비슷하답니다.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꽤 있잖아요, 밤에.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이제 도시 지역입니다. 시골에서는 이게 성립이 안 되죠. 이런 불합리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낸 분도 있어요. 최다은 변호사라는데 오전 4시 41분에 48km를 지나갔답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거를 헌법소원을 냈답니다. 그러니까 작년 4월 20일, 그러니까 2025년이죠. 헌법소원을 재판관 9인이 휴회부에서 살펴보고 있대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정치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을 발의한 분도 계시네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런 법을 제정할 때 그 당시에 고려했어야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참. 이러고도 선진국 맞아요? 남들은 그냥 이 말뚝 있으면 돼요. 이 말뚝 하나 세워놓거나 아니면 이 경광등 이걸 운영시간을 알려줘요. 그럼 잘들 지키고 갑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온갖 노란색으로 다 칠해놨어요. 그리고 감시 카메라까지 있습니다. 속도 감시 카메라. 한밤중에도 작동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고가도로 위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지정해놨어요. 물론 저 아래도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속도 감시 카메라. 어디가 더 잘 지킬까요?
당연히 선진국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왜 그렇게 하질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한국 운전자 중에 상당수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못하는 것 같아요. 선진국에서는 길을 건너가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가 횡단보도가 있건 없건 차를 세워주고 기다려줍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도 밀고 들어온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 관리들은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 운전자 놈들 저 믿을 수가 없어. 모든 거를 다 통제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걸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유로 이런 걸 들 수 있겠죠. 모든 원인을 운전자한테만 부과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예를 들었던 금남중고등학교인데요. 학교가 위에 있어요. 내리막이죠. 아이들이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고 그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근데 이 횡단보도 앞에 도로가 있다. 안내하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때로는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 학생도 있겠죠? 자전거를 내려라 이런 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도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는 자동적으로 발생한 거 아닐까요? 여기서 내려오던 학생이 차량 충돌하지 않게끔 지금은 운전자한테만 속도 제한을 하면서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지만 보행자도 여기서 지킬 수 있게끔 뭐 안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어요. 저희 집 근처를 예로 들었던 횡천초등학교 앞입니다. 횡단보도가 하나 있죠. 그리고 이 정문 입구에 이 박스 있죠. 여기에는 그 노인분들 일자리 창출하는 분들 있죠. 그분이 계십니다. 만약에 여기서 학생이 길을 건넌다 하면 여기서 그 어르신이 나오셔가지고 깃발로 통제를 하면서 안내를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서 감시 카메라 필요합니까? 여기는 총 학생 수가 16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어르신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기에 신호등 하나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버튼으로 눌러서 작동하는 그 신호등 있잖아요? 그거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값이 이 카메라보다 훨씬 쌀 겁니다. 이거를 모든 학교 앞에다 다 세워놓는 것보다 상황에 맞춰서 해놓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버튼식 신호등 여기서는 훨씬 쌀 것 같은데 그리고 효과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상당수의 한국의 운전자들 그 사람들도 문제지만 획일적인 통제 이것도 문제가 많은 거죠. 결국은 운전자를 대변하는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가 정부와 많은 얘기를 하면서 선진국처럼 그런 방식으로 바꿔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통제 일변의 방식으로 살 수 있을까요? 선진국에 다니면서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유럽 쪽을 다녀봤는데 거기선 이런 카메라, 단속 카메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학교 앞에? 거기서도 못 봤어요. 근데 한국은 널렸습니다. 널렸어. 정말 부자 나라 맞나 봐요. 신호등 많고 속도 감시 카메라 많고 정말 부자 나라입니다. 정말 부자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